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실무 도면의 어떤 유형들에 대해서 사례를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그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배우는 도면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른바 이제 영어로는 그라운드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는 배치도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공간의 요소들 뭐 건물도 있고요, 구조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공간이라고 그러면 뭐 녹지, 공원, 주차장 아니면 기반시설 뭐 등등 있겠죠. 그런 것들이 땅바닥 위에 2차원적으로 어디에 놓였느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것을 그라운드 플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단지 계획에서 잘 그리는 그림들, 여기 보면은 커다란 어떤 2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이 그림자하고 외곽선으로 볼 때 이제 2층 건물인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고 거기서 들어가는 이제 외부 공간의 동선, 길이 보행로죠, 보행로. 그다음에 정원의 레이아웃, 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한 주택 건물 내부에 이제 배치도가 되겠어요. 말 그대로 땅 위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어디에 서 있고 어떤 공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배치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건물들, 공간 요소들 그런 것들의 매스를 이렇게 분명한 선으로 콱콱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걔네들이 높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자를 표현해서 그 높이를 갖다가 정확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걔가 높은 건물이냐, 어느 정도 최소한의 3D 볼륨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가끔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라지 건물보다도 지금 있는 이 건물이 훨씬 더 높은 걸 우리가 그림자 폭을 볼 때도 알 수 있죠. 뭐 등등. 그 다음에 조경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면은 여기 보면 이제 나무 같은 거 굉장히 잘 그리고 잘 표현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조경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배치도에서 잘 표현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좀 더 큼직한 배치들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룰 내용 하나를 미리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예술과 공연, 그러니까 문화시설 단지의 배치도인데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두 개의 입구, 두 개의 주차장, 차량 입구, 그 다음에 하나의 보행 출입구, 그 다음에 양쪽으로 나뉜 건물의 배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하나의 레이아웃을 다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 되겠죠. 동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건물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할 거냐, 서로 간에 연결되는 건물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공연동, 전시동, 창작동 이런 것들은 예술마당과 연결되는 게 좋기 때문에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뤄야 되고, 좀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숙소나 이런 데는 좀 번잡하지 않고요, 좀 고요하고 한적한 데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외곽으로 돌린다라든가 이런 어떤 조닝과 여기 있는 배치되는 어떤 요소들 간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밀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배치 계획이에요.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어떤 배치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들어가는 기능들이 서로 어떤 연결 관계에 있는가를 주로 잘 표현하기 위한 그런 배치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2차원인데요. 아유, 잘못됐다. 이 영어를. 뭐 또 플라원이, 아유, 내가 좀 헷가닥 했나봐. 플로어죠, 플로어. 플로어 맞나? 하여튼, 플라워 플랜 아닙니다. 플라워 플랜 아니고 플로어 플랜. 그러니까 평면, 층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예를 들어서 1층, 2층, 3층 여러 층 건물이 있으면 층마다 그 평면의 구성이 다 다르죠. 그래서 20층 건물이면은 20개의 평면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평면도에서는 이 외부 공간은 주로 표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축물, 구조물, 그러니까 벽면 내에 있는 요소들, 거기에 칸막이들, 그 다음에 어떤 여러 실의 용도들, 그 다음에 뭐 출입문의 위치들, 그 다음에 인테리어, 퍼니처, 가구들이죠. 가구들의 배치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통 이제 평면도라고 그러죠. 플로어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라운드 플랜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인데, 다만 여기서는 이제 내부 실내만을 주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택이나 주택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를 그려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고, 평면 계획에서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방은 뭐 사람들이 들어가서 알아서 쓰고 만드는 거죠. 근데 다만 거실의 위치랑 거기 들어가 있는 레이아웃들, 거실과 주방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뭐 LDK 플랜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설계하시면서 얘기 들을 텐데, 그래서 거실과 주방 이런 것들이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서부터 출입구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요 코어에 해당하는 시스템 부분을 보통 정확하게 표현을 해 놓기 마련입니다. 주택의 평면도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자, 벽면선 같은 경우는 진짜 콱콱 손으로 눌러가지고 굵직한 선으로 팍팍 그려버렸죠. 그래서 이게 딱 구조물이고 벽이 차단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실내에 나름 어떤 실내 패턴이라든가 가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날카롭고 가는 선으로 팍팍 쳐버린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굵직한 구조물 선, 얄쌍한 어떤 내부 시설 배치에 대한 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전혀 다른 느낌이 나게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이런 플로어 플랜을 표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제도의 포인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면도로 가봅시다. 인면도는 영어로는 엘리베이션 플랜이라고 그래요. 보면 알겠지만은 건물을 우리가 진짜 눈높이에서 보는 듯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구조물의 외곽 경계는 보면 어떻게 돼? 굉장히 굵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일 굵은 선, 손으로 그릴 때 1mm에 해당하는 선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부 이제 창문선이나 아니면은 벽면의 패턴 이런 것들은 역시 날카롭고 가는 선으로 팍팍 쳐주고 있죠. 가끔 그런데 뭐 석조로 돼 있는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점을 찍어 가지고 약간 어떤 거기는 석조와 같은 느낌이 나는 외장이 되어 있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여기 보면 몰탈 위 수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인데 왜 또 점을 찍어 넣었어? 어쨌든 몰탈 위 수성 페인트가 벽면 외벽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가를 갖다 이 그림만 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는 재료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도면에 추가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할 거 여기 보면 이제 스케일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죠. 1대 60이다. 1대 60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아까 우리 봤던 스케일에서는 100대 1, 200대 1, 300대 1, 600대 1 밖에 없었는데 600대 1 밖에 없는데 60분의 1은 어떻게 하긴요. 600대 1과 60대 1은 몇 대 1에 또 관계겠습니까? 0 하나 사라지면 되죠. 그러니까 600대 1을 쓰면서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1이면은 이게 사실은 여기선 10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0이 아니라 0의 숫자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숫자만 여러분들이 봐가면서 스케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쓰면은 충분히 60대 1도 그릴 수가 있겠더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엘리베이션 플랜 플러스 섹셔널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왠지 여기 무대가 있고 관객석이 있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극장인 것 같다. 극장 밖에 로비 공간, 그리고 2층 뭐 3층까지 있는 뭐 그런 극장인데, 이런 극장을 표현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극장을 갖다 밖에서 그냥 벽만 떡 제시해서 이게 극장인지 뭔지 알게 뭐야,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극장 중간을 잘라서 해부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극장 중간을 딱 잘라서 이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보는 거니까 엘리베이션 플랜이면서 이거를 단면에서 해부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섹셔널 플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하고 관객석들 간의 시야 각도가 다 열리는지, 무대의 크기는 얼마인지, 이 공간이 충분한지, 여기서 음향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단면도가 되니까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죠. 단면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수평 동선 말고 수직 동선,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뭐 옥상까지도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직 동선이 보이죠? 그게 바로 이제 섹셔널 플랜이다. 단면도다.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단면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물론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이것까지 다루긴 좀 어려워요. 상세도라는 게 있어요. 상세도. 보면은 단면도하고 시점은 똑같죠. 벽이고 뭐고 다 잘라서 해부해서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해부하면서 진짜로 핏줄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지. 자, 벽면을 딱 잘라요. 그래서 보면 이 굵은 선이 이제 콘크리트로 처리된 벽면이야. 근데 그 아래 위에 그냥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지 않지. 이 스프링처럼 구불구불한 건 뭐냐? 단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 밑에 단열재를 묻힌 것들. 그 위에 이렇게 뭐 삐죽삐죽한 건 뭐예요? 이거는 기와를 얹어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고, 기와 밑에는 무슨 또 어떤 철망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벽면 사이에는 단열재하고 벽돌벽과 공기층을 이렇게 한 5개 층으로 나눠서 둬서 이제 벽면을 단열 난방 냉방을 위한 이제 단열재로 구성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실제로 공사를 할 때 여러분 설계를 갖다 형태만 떡 던져주면 공사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건축을 하려면은요, 요 상세도까지 만들어서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시공을 하신 아저씨들이 하이바 딱 쓰고 이걸 갖다가 진짜 필요한 재료들로 넉넉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런 것들, 그래서 가장 상세한 재료, 구조의 단면 이런 부분까지 표현하고 어디에는 뭘 써라 깨알같이 글씨를 써가지고 다 표현해 놓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드 플랜, 구조 상세도 내지 상세도다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건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요 단계까지 가야지만 건물이 사실은 시공되고 실현이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erspective drawing, 투시도, 뭐 조감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조감도, 투시도의 특징 가장 잘 나타내고 있어요. 보면은 이게 큰 홀이죠, 홀. 큰 홀인데 보면은 자, 내 가까운 홀의 폭하고 멀리 있는 폭, 물론 이거는 계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좁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면은 어떻게 돼? 천장만 봐도 어떻게 돼요? 내 위에 있는 천장과 저 멀리 있는 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천장의 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자, 이게 원근법이에요.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점만큼 작아진다. 그래서 그 원리, 이거는 1538년에 브루넬리스키라는 사람이, 그 르네상스 시대에 브루넬리스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걸 적용하기 시작한 건데, 뭐냐면 사람 눈으로 보는 시점에서 보면 공간이 왜곡되어 보이지 않느냐, 원근법이다 해서 그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더니만 좀 더 그럴듯하더라 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퍼스펙티브 드로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면 뭐 프리 드로잉 같죠? 마음 놓고 그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 벽면이 쭉 가면서 어떻게 돼? 요 정도의 선재가 점으로 줄어들어 버리겠지. 소실점이 되어 버리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게 이제 퍼스펙티브 드로잉입니다. 그걸 투시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프리 드로잉이죠. 프리 드로잉. 프리 드로잉은 뭐 도면도 없고 도면이 된다. 뭐 제도판도 없고 자도 없고 길거리에서 막 그리고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케치고 데생인데,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형태를 표현하고 자유롭게 하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건축 뭐 공간 설계뿐 아니라 일반 미술 데생으로 많이 이제 기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들은 유명한 설계가들의 그림이에요. 근데 보면은 뭐 수직선만으로 수평선만으로도 이렇게 음영을 막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진짜로 실내의 어떤 깊은 홀의 구조를 갖다가 선을 막 겹쳐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걸 일종의 상상 도면의 어떤 형태로 실내 공간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막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케일 없이 자기가 그냥 스케일도 없고 자도 없이 바로 손으로 이제 자유롭게 표현한 어떤 평면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 드로잉 차원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자,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이게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림들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꼭 이제 우리 분야가 아니라 데생이라든가 크로키라든가 일반 미술 분야에 좀 도움을 얻어서 그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배울 손으로 그리는 도면들의 유형들이 크게 봐선 한 5가지 정도 되겠죠. 5가지. 그래서 요 5가지를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경험해 본다.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겠죠? 뭐 도면 하나만 제대로 그리는 데만 해도 뭐 한 학기도 더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는 관심에 싹만 틔워주고요. 여러분들 그걸 발전시키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야. 모든 수업이 다 그래요. 수업은 싹만 키워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일생에 어떤 중요한 도구로 만들어가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실습 수업 부분은 더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